그 위에 맨 처음에 제가 몇 가지 쓴 걸 잠깐 읽고, 제가 도시는 문명을 담는 그릇이다. 도시는 장소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인류는 30만 년 전, 20만 년 전이 아니라 30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로 등장하여 튀니지아에 한 10년 전에 새롭게 유골이 발견되는데 DNA를 추적하니까 호모 사피엔스의 조상이래. 동아프리카부터 이주하여 중동과 유럽에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도시를 건설하고 문명사회를 구축한 건 최근 5,000년 전부터 페스타의 남부에 이제 도시가 등장하죠. 도시는 문자란 정교한 소통망으로 섬세하게 연결된 추상적인 공간이 도시예요. 도시가 몸이라면 문자는 그 도시를 움직이는 이성이며 감성이며 혹은 핏줄이에요. 핏줄. 문자가 없으면 안 돼요.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그리스어로 좀 폴리티콘이라고 했는데 이 용어를 풀어 쓰면 도시라는 공간에서 활보하는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문화는 도시라는 공간을 통해서만 성취되어 믿었고, 도시문화란 공존하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경청, 숙고, 배려, 수용, 그리고 용서와 같은 탁월한 정신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들의 내용이 그리스 비극이에요. 그리스 비극에서 전부 이걸 말해요. 그리스인들은 질서를 나타내는 도시박을 나타내는 특별한 용어로 있는데 플라톤은 물질 세계에 관한 책 티마이오스에서 그곳을 코라라고 불렀다. 코라는 고대 그리스어로 도시를 둘러싼 열려진 공간. 그러니까 코라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 사전에서 오픈 컨트리 이렇게 번역될 거예요. 도시를 질서로, 도시를 멀리 떨어진 사막과 같은 장소를 혼돈에 여기고 그 중간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비한 땅을 코라라고 불렀다. 플라톤에 의하면 코라는 존재도 아니고 비존재도 아닌, 그렇죠? 맨 처음에 여러분 만달라, 리그베다 만달라 128번 19정에 뭐래? 맨 처음에 사트도 없고 아사트도 없다. 존재도 없었고 비존재도 없었다 하면서 우주 창조 신화를 그 리그베다 힌두교에서 말하거든.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 코라는 존재도 아니고 비존재도 아닌 공간. 비존재가 존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무시무시한 장소가 그는 코라를 어머니의 장어 같은 곳이라고 말한다. 기원전 5세기 고대 아테네에 등장한 비극들은 대부분 코라에 대한 은유다. 인간이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 태어날 수밖에 없듯이 인류 문명의 총화인 도시도 코라를 통해 건설될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남겨진 고대 그리스 비극들은 아시칼 페르시아인들을 제외하고 모두 신화적. 너무 신기하죠? 맨 처음에 최초의 비극은 기원전 472년, 그렇죠? 살라미스 전쟁이 있고 난 다음 8년 후에 쓰여진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나머지 전부는 뭐냐? 신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비극만 역사적인 사건을 담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신화적인 내용. 그들은 무시무시한 공간인 코라를 통해 자기 정체성을 향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인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것은 공동의 기억을 기반한 스토리인데 그들에겐 두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하나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에 발견된 영웅 얘기다. 그렇죠? 그래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는 뭐에 관한 거예요? 명성에 관한 거고 오디세이아는 죽음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는 fame이고 하나는 death다. fama and fatum, 죽음에 관한 거죠. 이거는 사람들한테 잘 알려져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아테네인들은 트로이 전쟁보다 더 근본적인 오대한 신화들을 자신네들 문화 속에 다 스며들고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테베에 관련된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테베에게는 인간이 야만에서 문명으로 이동하고 들판에서 도시로 들어가 정착하는 과정이 일어난 인간 내면에 관한 적나라한 얘기다. 인간이 좁은 공간에서 생존하기 위한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얘기로 넓은 공간에 살 때는 상관없이 살았지만 좁은 공간에 살 때는 서로 부대끼니까 그렇죠? 살인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는 찰스 다윈의 용어를 빌리자면 손톱과 발톱이 피로 물든 동물인 인간에 관한 관찰이자 반성이다. Red in tooth and claw라고 찰스 다윈이 말했잖아요. 태배에게는 보세요. 부모 살해, 형제 살해, 근친상간 등 문명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제거해야 될 인간 내면에 숨겨진 폭력에 관한 얘기예요. 이전까지는 비문명사회, 야만사회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같이 살지 않으니까. 근데 조그만 공간에서 같이 살아야 되니까 과거에는 괜찮았던 것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부모 살해, 형제 살해, 근친상간이다. 성서도 맨 처음에 그래서 형제 살해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사회, 가인과 아벨 얘기로 시작을 해서 쫓겨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신화에 의하면 그리스 최초의 도시 테베를 건설한 첫 번째 왕이 뭐냐? 카드모스예요. 그래서 이 단테 신곡 14곡에 오리엔탈리즘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동양에 관한 얘기가 등장하고 그것이 어떻게 서양으로 가는 전이의 과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카드모스는 그리스인들이 상상하는 영웅들의 원조로 헤라클레스가 등장하기 전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테베를 건설한 카드모스는 누구인가? 그는 원래 레바논 항구 도시 띠로 출신으로 기원전 13세기에서 9세기까지 지중해 상하권을 장악했던 국가는 페니키아다. 페니키아는 상선 3단 노선을 만들어 올리브 오일, 와인, 자주색과 분홍색 색감을 수출하였어요. 이게 수출 품목이었습니다. 페니키아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페니키아가 무슨 뜻이냐면 장사꾼이란 뜻도 있고 셈적으로 두 번째는야 분홍색 색감이란 뜻이에요. 이것이 특별히 이 레바논 앞에서 건져 올린 조개 있지 않습니까? 뮤렉스라는 조개가 있어요. 거기에 색깔이 등장하는데 그게 분홍색이에요. 핑크. 그리고 페니키아란 말이 핑크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황금보다 더 비쌌다는 거예요. 띠로는 페니키아의 가장 번창했던 무역항이다. 프랑스 역사학자 베르난 브로데레는 페니키아를 인류 최초의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페니키아 남쪽으로 이집트, 북쪽으로는 히타이트, 동쪽으로 아시리아 제국의 틈새에서 해상 무역에 통해 막강한 부를 축적하고 카드모스는 해상 강국 페니키아 도시 띠로의 왕자인데 어떻게 그리스의 문명을 세웠냐 이거예요. 이 전이의 과정이 오늘 인페르노 14곡의 후반부에 나온다 이거예요.